메르스 여파로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지역 금융권도 예방 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객장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8일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가 고장이 나서 터행하는 등 최근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객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 은행 같은 금융권인데요. 고객을 가까이에서 직접 대하다 보니 금융권에도 메르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객장은 임시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증권사 객장이 썰렁합니다. 주식 시세를 알리는 시황판의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증권사가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객장을 폐쇄한 건 주 고객 가운데 메르스에 취약한 노년층이 많아서입니다. 증권가 객장으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주로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직원과 고객이 1m 정도 거리를 두고 상담을 하는 은행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가 하면 종합병원에 입점한 영업점에서는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임직원과 고객분들의 메르스 확산 및 예방을 위해서 전 지점별로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늘 전국 은행에 공문을 보내 창구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지역 은행들은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메르스 확산의 2차 진원지로 삼성 서울병원이 지목됐는데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이 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 모두 자가 격리하도록 지시했는데 경북에도 9명이 포함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이었던 현행 기준에서 메르스 확산의 제2 진원지가 된 삼성병원의 모든 접촉자가 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때문에 경상북도는 삼성병원을 오간 능동 감시자 9명 모두 자가격리로 전환했습니다. 중앙에서 삼성 서울병원에 관련된 접촉자들은 모두 다 능동 감시자도 다 자택 격리자로 다 전환하라. 이로써 도내 관리 대상자 30명 중 13명, 즉 절반 정도가 삼성병원 관련 대상자인데 능동 감시자였다가 오늘 격리자로 전환된 50대 여성은 안동의 한 병원에 알리지도 않고 입원했다가 뒤늦게 퇴원해 자택에 격리됐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속였어. 자기가 능동 감시 대상자라는 언제 이야기 안 했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보건소에서 오늘 연락을 해줬고. 삼성병원 간호사가 지난 3일 안동에 내려왔는데도 사흘 넘게 실태 파악을 하지 못했던 보건당국의 혼선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동 의료원에 격리된 영양의 50대 여성이 아직 격리 중인데도 남편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가 조치됐다는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배포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에서 치료 중인 메르스 확진 환자는 2명, 의심 환자는 6명으로 어제보다 1명이 줄었습니다. 대구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한 뒤 오늘 새벽 객혈 증상으로 대구 의료원에 이송된 60대 여성과 지난달 말 삼성 서울병원 학회에 참석한 남녀 1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고 경북은 어제 발열 증상을 보여 안동 의료원에 격리된 50대 여성 등 3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자가 격리나 일반 관찰 대상자는 모두 94명으로 구미 지역 학생들이 격리 해제되면서 어제보다 7명이 줄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메르스로 전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혼선 때문이라며 대통령 직속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센터가 효과적으로 대처한 사례를 참작해 더 이상 뒷북 행정, 면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의심 환자와 일반 응급 환자의 동선을 분리시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별 진료소를 현재 18곳에서 주말까지 3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접수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70만 원인 이 가정은 최저 생계비보다 3만 원 정도를 더 버는 바람에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거급여 5만 4천 원에다 수업료와 교과서값 등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4천 명 정도였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는 14만 1천여 명으로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대상자는 50%가 늘었지만 예산은 20% 정도 늘어난 데 불과해 기존 수급자가 받던 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 줄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행기 보전액이라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최저 생계비라는 절대적 기준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채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몇 %까지 급여를 줄지가 결국 재정 상태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 최저 생계 보장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현금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 수가 대폭적으로 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 교육급여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치단체의 상당수 조례와 규칙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틀 전이죠.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가 제동장치 이상으로 저속 운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전원장치가 고장나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딴 고장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m 상공 레일 위로 도시철도 3호선 차량이 눈에 띄게 느리게 지나갑니다. 야, 사람이 있는데 저거. 오늘 오전 10시 58분쯤 수성시장역과 수성구민운동장역 사이에서 용지행 열차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전원장치가 고장나 비상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평소의 절반 수준인 시속 20km로 저속 운행했습니다. 열차 내 에어컨과 조명 등도 모두 꺼졌습니다. 고장난 채로 4분간 달린 열차는 황금역까지 세정거장을 더 운행한 뒤에야 승객 60명을 하차시켰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사고 난 지 20분 뒤 후속 열차를 이용해 건물기지까지 고장난 열차를 옮겼습니다. 이틀 전에도 제동장치 고장으로 저속 운행한 적이 있어 승객들은 불안해합니다. 저는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알았었거든요. 오늘 한 거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는 하네요.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모노레일 시공업체인 일본 히타치사와 전원장치 제조업체 등과 함께 자세한 고장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과전류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접히 스위치가 단락이 됐을 수도 있고, 접촉 불량이 됐을 수도 있고, 또 기판 자체의 부품이 또 결함일 수도 있고 되기 때문에. 3호선 전동차의 이상 운행이 잇따르고 있어 운행 시스템과 전동차의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가 오늘 밤 자정부터 재가동에 돌입합니다. 동경주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안에 정식 합의했기 때문인데 정작 원전과 가장 인접한 양남면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과 동경주 대책위원회, 경주시는 지난 8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해
1,310억 원의 상생 협력안에 합의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 특히 흥경주 주민들의 안전에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양북과 감포 대표만 참가했고 양남면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양남면에서는 지난달 합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생존권을 무시한 반쪽짜리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고 해놓고는 소재지에 있는 제일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수용성도 확보 못하면서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한수원이 요식적인 절차로 합의안을 졸속 처리했고 최양식 경주시장도 시민안전은 외면한 채 친원전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부적절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먼저 실시하지 않고 대표자 몇 사람이 합의안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갔고 이 요구는 국가에 의해서 떠밀려지는. 반면 한수원은 합의에 문제가 없다며 오늘 밤 자정부터 월성 1호기 원자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임계 승인을 마쳤고 발전기 성능 시험과 개통 병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전기를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월성 1호기가 본격적인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안전성 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강정 고령부와 달성보 인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강정 고령보는 지난주만 해도 강물 1ml에 남조류가 400개 정도였지만 오늘은 4,000개가 넘었고 달성보도 일주일 만에 3,200개로 나타나 6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 고령보와 달성보는 남조류 개체수만 따지면 수질경보가 발령된 상주보와 낙담보보다 많아 올해도 낙동강은 녹조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6년 저수기의 유량과 4대강 사업 전후의 지형 변화 등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낙동강 수계인 안동댐에서 부산 하구원까지 334km 구간의 체류 시간이 168.08시간으로 4대강 사업 전 31.42시간보다 5.3배나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하천의 유속이 느려진 데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가뭄 등으로 올해도 녹조 현상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소나무 재선 충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시름 놓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방제와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2001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미에서 발생한 이후 끊이지 않고 계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도내 14개 시군에 23만 7천 그루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가 예찰과 방제를 모두 책임지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소한 예찰 업무만큼은 국가가 연중 실시하고 방제 업무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모니터링 센터가 설립돼 앞으로 효과적인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제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인력도 상당히 서로 분산되어 가지고 협력적으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고규림과 사유림이 연결되는 방제 사각지대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 방제 주체가 불분명한 곳의 방제 기능이 강화되고 방제를 위한 산림 출입 시에 산주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재선충병을 방지할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활동가 최창진 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된 가운데 노동당 대구시당과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오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민 동의 없는 부당한 공사에 맞서 생존권을 지킨 행동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뒤집어 씌웠다며 특히 최 씨가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목을 찔렀다는 경찰의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는 억지라며 최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오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 있는 AVO 카본 코리아 측이 청막 농성을 하던 노조 지부장에게 제기한 고소와 정직 등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지만 여전히 손해배상 가압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간부 4명은 임금 대부분에 2명은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며 노동청이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구 치맥산업협회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협회는 우호 협력과 교류를 늘려 치킨 산업을 발전시키고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과 치맥 페스티벌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치맥산업협회는 이번 협약 체결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 치맥 페스티벌을 적극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지난 2013년 개인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 포상금을 경북고에 기부한 데 이어 400호 홈런 달성 기념 포상금도 모교인 경상중학교 야구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3일 개인 통산 400호 홈런을 달성한 이승엽 선수에게 당초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줄 예정이었지만 이승엽 선수가 전액을 모교인 경상중학교에 기부하기로 하자 포상금을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경상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131개 위원회 가운데 물류정책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고 13개 위원회는 한 번만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62개 위원회는 2번에서 5번 정도만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위원회의 역할 정비와 통폐합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하던 A 경위가 30대 여성 운전자 B 씨를 적발해 주의를 준 뒤 이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낸 다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B 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서에 찾아와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청문감사실은 A 경위를 감사한 뒤 경고를 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어제 아침 7시 반쯤 남구 봉덕동 거리를 알몸으로 뛰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캠프워커 소속 주한미군 26살 A 상병을 불구속 입건하고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알몸으로 거리를 다닌 혐의는 입증됐다며 공연 음란 혐의로 A 상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금을 달라고 속여 1,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7살 박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올해 초부터 50일 동안 전국의 다방을 돌며 이런 식으로 모두 16곳에서 6,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이 경선 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일 경북 지역 국회의원 모임에서 선출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도당위원장 물망에 오른 안동의 김광림 의원과 문경 예천의 이한성 의원은 내심 합의 추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경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가 전국 18만 2천 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는 8,700명, 경북은 4,000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